올해는 쥐의 해인데요. 상상력 속의 쥐는 영리하고 풍요로운 동물이지만 현실에서는 식량을 훔쳐먹고 병을 옮기는 혐오의 대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도 합니다. 쥐.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치매와 암 등 인간의 질병 연구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병을 옮기는 거 다람쥐도 똑같아. 다람쥐는 이쁘다 그래. 잘생기고 예쁘지 않으면 도전받을 확률이 급격히 낮아져요. 더러운 세상. 뭔가 유튜브스럽다. 이런 얘기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네, 에피소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전언의 뜻은 흰색을 뜻하는 경, 쥐를 뜻하는 자, 흰색 쥐의 해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쥐로 잡아봤습니다. 쥐, 좋아하세요 두 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역시 교수님 나오십니다. 쥐에 대해서 특별한 시각을 공유해 주실 정병길 작가님을 추천해 주신 것은 김성호 교수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언론에 이제 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쥐에 관한 얘기는 뭐 동화 정도 수준밖에 없고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 정병길 작가님의 이 도시에서 만난 야생동물 이야기라는 책을 발견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환경 조사라는 거 포유류 분야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네. 거슬러서 잡아서 조사를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된 게 뭐 생각보다 귀엽다? 물론 뭐가 옮을까 봐서 장갑을 벗지 않고는 네. 못 만지지만 네. 생각보다 귀여워서 제 핸드폰을 꺼내서 찍기도 네. 하고 네네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의외로 이제 쥐도 다양한 맞습니다. 애들이 있습니다. 뭐 흥미로운 구석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그런 숲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쥐들이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데가 다른 동물도 많다. 책에 쥐가 많은 숲이 건강하다. 네. 이걸 이제 첫 번째 화두로 꺼내셨더라고요. 네, 크고 멋진 동물을 좋아하는 네. 사람은 많잖아요. 뭐 하늘에 나는 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다란 고양이과 맹수인 삭 네. 그런 애들이 쥐가 없으면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숲길을 가야 돼요. 네. 백두대간 생태조사 뭐 그런 거 네. 하면은 그런 동물들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슬그머니 차 한번 뒤돌아보고 사라지고 뭐 나무 위에 올빼미들이 네. 저 녀석들이 뭐하러 왔나 하고 빼꼼히 내다보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저도 쥐를 예전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그 쥐들이 없으면은 쟤들은 어떻게 되는 네.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생태계를 또 바치고 있다. 쥐는 야생동물을 쌀밥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밥, 주식, 네네네. 야생동물의 주식. 정병길 작가님이라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작가님은 그냥 이 책을 쓰신 게 아니라 전국의 자연환경 생태조사, 전국 자연환경조사라고 하나요? 네네. 직접 이렇게 생태조사를 다니셨고 그걸 바탕으로 책을 쓰시고 그 이외에도 뭐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한 2년 정도 실제로 현장에서 동물 구조 활동도 진행을 하셨었고요. 쥐라는 동물이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해보면 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쥐잖아요. 그리고 또 라따뚜이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쥐가 나오고 톰과 제리에서도 쥐가 나오죠. 그렇게 보면 또 귀염성이 있는 반면에 사실 실생활에서의 쥐는 진짜 피하고 싶고 퇴치의 대상이고 해롭고 박멸해야 되고 늘 그렇잖아요. 쥐와 왜 공존을 해야 될까요? 다람쥐도 쥐죠. 네. 햄스터도 쥐죠. 네네. 청설모도 쥐죠. 쥐죠. 네. 근데 그 병균을 옮기는 사실마저도 합리화, 정당화시켜 주셨더라고요. 일종의 생존의 법칙이다라고. 네네. 그래서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흑수병도 요즘은 새로운 이론이 있긴 한데 쥐를 좀 덜 싫어하는 기 위한 노력으로 공부를 해보면 쥐는 잘못한 게 없죠. 쥐는 자기 생존 본능에 충실한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쥐가 그냥 인간하고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런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됐을 뿐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제가 매해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립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이제 많이 퍼져나가야 되는 전염 뭐 세균이나 병균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만한 친구가 없는 거죠. 어디에나 있고 많이 숫자가 많고 번식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번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가장 최적의 조건이 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병균의 입장에서. 네, 병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쥐의 잘못은 아닌 거. 쥐가 아닌 어떤 다른 동물이 쥐의 위치에 있었어도 똑같았을 거라는 그럼 거죠. 쥐는 일종의 희생양. 쥐는 병균의 억울하다. 선택 때문에 쥐는 많은 억울하다. 베이스를 깔아주기 때문에요. 뭐 너무 다양한 동물들이 쥐를 쥐가 두렵거나 피하고 싶거나 하지 않아요. 네, 저도 쥐를 만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멋진 동물들이 쥐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좀 그것도 의문이에요. 벌레나 쥐 같은 걸 싫어하는 게 본능일까요? 뭐 아니면 제 생각에는 약간 문화적인. 얼마 전에 공원에서 생쥐 한 마리를 길고양이가 쫓아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고양이가 너무 좋은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고양이를 응원해요. 보통은 이제 쫓기는 약자를 응원하는데. 네네네. 둥지에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뱀을 본다면 새를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포식자를 응원하진 않죠. 네네네. 쥐는 무조건 나쁘다는 인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이제 요즘은 인권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인권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점점 발전을 하는데 어떤 대상을 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더 나아가 혐오하는 것도 사실은 문화적인 영향, 어떤 관습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쥐잡기 운동을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네네. 쥐잡기 하는 날. 쥐꼬리 또 이래서 학교에 또 이제 가져가면 쥐꼬리를 뭘 가져가요, 학교에? 저도 그 기억은 없는데 얘긴 들었어요. 쥐꼬리를 가져가면 점수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쥐잡이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쥐잡기 포스터도 그리고 그랬었어요. 네, 저 어렸을 때. 그야말로 그거는 학습의 효과네요. 그때 뭐 일시에 전국이 뭐 동시 지약 놓기 같은 걸 지약 해서 그 일시에 지약 놓는 것 때문에 여우가 멸종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걸 먹어서 죽은 쥐를 먹으니까. 여우 역시 쥐가 주식이기 죽은 때문에 쥐를 먹으니까. 여우가 없어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여우가 그렇게 막 희귀하고 막 까탈스럽고 그런 동물이 아니거든요. 뭐 유럽이나 뭐 이웃나 일본만 가도 쓰레기 봉투 뜯는 친구들이에요. 네, 길고양이처럼 적응력이 없는 아이들이 아닌데도 멸종이 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학생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물론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그 당시 진행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력하다고 보는 설 중에 하나가 일시에 지약 놓기를 오래 해서 거기에 타격을 받아서 멸종했다는. 책에도 있고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중국에서 이제 식량 장려 운동을 하고 쌀 생산을 막 할 때 이 새들이 와서 이제 쌀을 쪼아 먹으니까 새를 다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이나 어떤 특정 조응을 해롭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결국 인간에게도 해가 된다. 그리고 쥐의 입장을 떠나서 보면 끈끈이 희생되는 다른 동물들도 많아요. 새도 가서 죽기도 하고 다른 동물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쥐를 잡으려고 끈끈이를 하는데 거기에 다른 생명들이 희생되는 거죠. 작가님은 그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실제로 구조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그럼 그런 끈끈이에 희생된 동물들을 구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많죠. 많아요? 네네. 끈끈이로 들어오는 게 거의 10% 정도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큰 문제는 그 노렸던 생물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생물을 노리고 있던 다른 포식자까지 같이 2차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신고를 받고 간 곳이 한 축사였는데 이제 파리 끈끈이 같은 곳에 파리들이 앉아 있고 그걸 보고 작은 새들이 와서 또 걸리고 파리 먹으러 왔다가 붉은 배 새매라는 작은 매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또 와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떼어내는데 이제 역시 작은 애들은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슴 쪽이 다 붙어서 털을 몽땅 다 뽑히고 식용유로 잘 닦아서 열심히 말려서 털이 딱 빠져서 한 6개월 동안 털이 다시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방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죽는 그 생명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 어떻게 하면 쥐마저도 조금 더 인도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제 네.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논의도 활발하고 네. 실제로 그 저항 운동이랄까요? 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반대한다. 그 인도적인 방법으로 쥐를 컨트롤, 관리하는 방법은 1단계는 쥐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렛 프루핑 빌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쥐가 못 들어오게 하는 빌딩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없애는 거고 쥐가 좋아하는 음식물 쓰레기, 부쓰레기가 없게끔 하는 거. 쓰레기통도 다 닫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건물 안에, 집 안에 있는 쥐를 산채로 잡아서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산채로 잡아서 내보내는 덫도 많이 팔려요.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광고도 많이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턱 들어가면 이제 돼 있고 그 사람들 가이드라인 보면 자주 가서 확인을 해라. 쥐가 작고 체온 변한 동물이라 오래 앞에 있으면 또 죽거든요. 네. 그래서 딱 잡아서 내보낼 수 있게 하는데 이제 도시 지역은 내놔봤자 또 어떻게 도시에 다닐 테니까 그런 동물들은 또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자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인도적으로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인도적인 뭐 죽음이란 말이 사실 모순된 말인데 고통을 최소한해서 죽인다. 그래서 중요하죠. 가스를 사용하거나 일시에 죽이게 하는 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구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제일 나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독극물을 쓰거나 이 끈끈이 그 쥐덫에 오래 잡혀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죄 없는 쥐를 고통에 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동물 보호 입장에서는 어떤 동물이든지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방지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고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보면 이제 쥐약을 많이 안 넣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된 쥐 퇴치 용품들이 나오고 있고 뭐 방법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 되겠죠. 생태계를 평가할 때 네. 쥐가 그런 기본 먹이가 되기 때문에 네. 쥐의 다양성, 쥐도 약간씩 그 살고 싶어하는 집들이 약간 다르거든요. 네. 종마다 그 다르고 또 이제 마리수, 밀도가 이만한 땅에 얼마나 사는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일단 백두대간을 조사한다면은 조사 구역으로 한 경사면을 네, 숲을 딱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10m마다 네. 생포에서 잡는 식으로 이제 사각형으로 된 스테인리스 네. 통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잡히는 건데 네. 그거를 10m마다 하나씩 100m 쭉 깔고 굉장히 큰 작업이네요. 네네. 그 다음에 미끼를 살짝 넣어두고 이제 너무 거기 있으면 또 지들이 안 들어올 네, 거니까 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확인하고 확인 오면은 이제 쥐가 들어오면은 똑같은 놈이 미끼 맛을 보고 계속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구별하려고 살짝씩 털을 깎거나 표시를 하거나 하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애들이 중성화할 들어왔는지 때 기 표시하는 것처럼 항상 조사를 하면 네 애들이 몸이 작아서 금방 씻기 때문에 하루에 2번은 가야 돼요. 네. 죽은 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애들이 약간 저체온증 같은 게 와서 취해서 어질어질하고 그런 때는 네, 있어요. 평소에 움직이는 활동량을 네. 다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체온이 떨어진다는 네, 밖에 얘기인 거죠. 있다면 뭐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낙엽숲에 파면서도 잠도 자고 할 텐데 죽은 쥐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는 동물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라고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 동물들을 보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희노애락이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게 너무 느껴질 때 여러 가지 격언이 있는데 네. 절대 동물의 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격언이 이름을 있잖아요. 주지 말아라. 네, 네,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한번 연결되면은 네. 이를테면은 고라니 눈을 보고도 슬퍼질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 구조 차량이 위가 다 덮여 있는 차량이었어요. 여름이면은 한 번씩 열어줘야 되거든요. 다친 애들 갑자기 몸에 열이 올라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눈이 너무 보고 있는데 너무 감정의 동요가 저한테 막 일어난다든지 네. 그러면 너무 짠한 생각이 들면서 아까는 희노애락을 얘기했는데 막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존재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좀 슬플 것 같아요. 지금 겨울 오니까 말똥가리 뭐 이제 도시에도 있는 뭐 항조롱이 그런 애들이 많이 너무 줄어들어 버릴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외롭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쥐가 없다면은 네네. 황조롱이나 말똥가리 같은 친구들도 살 수 없다. 네네.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아까 인도적으로 잡는 거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오히려 쉬운 거는 이제 좀 자연에 어느 정도 맡기는 것도 방법이 네. 될 수 있는데, 쥐가 사는 숲은 건강하다 다음 장에 쪽제비 내용이 있거든요. 네. 쪽제비도 도시에 많이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쥐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좁은 틈에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생태계의 그냥 순환 법칙에 맡겨야 된다.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인간 삶 있죠. 속에서의 문제가 되는 병을 옮기는 부분들은 어떤 물리적 차단이. 그쵸 차단이죠. 네네. 예방과 차단을 통한 것이고 네. 쥐를 해를 없애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도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네네. 뭐 이런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구조센터에서 일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구조센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부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동물들을 돌보고 구조하고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생태계에 기여한다. 뭐 실제로 기여는 하기는 하겠죠. 돌려보내면 네. 그 아이가 다시 번식을 하고 또 유전적 다양성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 기여를 한다, 교육을 한다, 시민 교육을 한다, 홍보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연구 기능도 있고요. 저는 좀 다 일리는 있는데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 같아요. 네. 좀 측은지심을 느끼잖아요. 다쳐서 퍼덕거리고 있는 새를 보거나 다친 동물을 보거나 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 네네. 문제가 된다고 해서 너무 잡아주기는 식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인간다움을 지키는 네. 것. 저희가 이제 쥐의 해에 쥐라는 동물을 다시 보기 위해서 오늘 만남이 이뤄졌는데 쥐에서 시작돼서 나온 결론은 인간다움?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쥐와 비유했었던 네. 독일의 불을 갉아먹고 네. 병균 같은 걸 옮기고 네. 그런 전투를 했던 걸 볼 때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 네. 소수자 혐오하는 목소리나 그런 게 좀 네. 너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감정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좀 닮아 있다는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쥐마저도 네. 예쁘게 보는 네.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네. 노력을 한번 해봄으로써 네. 좀 더 공존을 생각하고 네. 네, 그런 다 함께 살려는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쥐를 대부분 싫어하고 혐오하고 퇴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쥐를 있는 그대로 좀 보고 쥐가 생태계와 우리 삶의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보면서 쥐마저 우리가 덜 미워한다면 다른 생명도 더 이쁘게 보고 우리 인간에 대한 혐오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열심히 글 쓰고 쥐 미워하지 말 쥐. 쥐 네. 예쁘게 보지? 네.